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에는요, 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김일홍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일찍. 예. 지금 김일홍 회장님은 이제 애틀란타 한인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미주 북미 자유 수호연합의 네.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예, 네, 그건 미국 전국적인 조직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민주평통에서는 상임위원 맡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이게 계시는. 쓸데없는 거 많이 맡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선거 올해 미국에서도 치러야 되지만 한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예. 한인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미국 살고 있는 미국보다 마음의 고향인 한국에 더 관심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총선 때문에 요즘 한국 정세가 완전히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미주 지역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예. 미주 한인 사회도 지금 양분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양분화라는 그 말은 좀, 선거철이라서 양분화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예, 원래 우리 그 자유민주체제에서는 네. 다양한 그 의견과 그 다음에 본인들의 생각과 그 이념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는 양분화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네. 보면은 우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일방적으로 지는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예, 거의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재작년에 그 한국의 대선도 그렇죠. 보면은 그냥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맞습니다. 그런 네. 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양분화 선거철이라 해서 양분화다 그런 거보다는 평소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그 이념과 네. 가치 정체성 이런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치하는 그런 세력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분화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전 같으면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 것도 좀 받아들여주는 관용의 미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요즘엔 그런 게 좀 거의 없어졌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네. 그 남북 분단이 돼 있고 또 옛날에 그런 6.25 전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이념적인 게 그동안의 그 산업화 네. 그다음에 민주화를 통해서 약간 희석이 됐었는데 그런 게 좀 요새 들어와서는 다시 네, 그런 네. 이념적으로 강한 그런 색채가 나타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번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긴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하나의 좀 거대한 흐름이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단체 중에서 이제 북미 자유수호연합 이 단체는 아주 대표적인 보수 단체입니다. 예. 그렇다고 지금 남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보수라는 게 우리가 정의를 따지면은 우리가 보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 보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보수 이런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참 나라가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진행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즘 진보를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포퓰리즘이라든지 그 인기 영합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흐르다 보니까 진보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올바른 진보가 그런 길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 운동을 하는 거는 다른 거보다는 어쨌든
저희 모국이 지금 남북으로 대치돼 있고 그런 네.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보다. 네. 그다음에 안보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이 돼야 또 나라가 또 네. 국민이 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수가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뭐냐면은 진보 쪽, 한국의 진보 세력들은 북한 쪽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서 평화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는 남북 대치 관계가 더 강해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힘에 의한 평화라는 네. 예,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그동안에 거의 70여 년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남북 관계가 대화도 했고 그다음에 협력 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연 봤을 때 우리가 남쪽에서 북한을 포용을 하고 평화적인 이쪽으로 해서 많은 그런 혜택도 주겠다고 그런 제의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게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네들이 도발할 거는 다 하고 긴장감은 더 높였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북한 체제 국민들을 봐서는 저희가 포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협력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좋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대할 때 이념적인 것보다 평화적,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과연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뜻대로 따라오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은 받고 있지만은 그 지도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가 평화라든지 경제적으로 그런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쪽이랑 대화가 힘들지 어렵다. 않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정권을 포용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럼 김정은 만나러 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재임할 때 이제 김정은이랑 두 번인가 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베트남에서도 만났고, 예, 만났고, 그다음에 판문점에서도 세 번 정도 만났는데, 그동안에 세 번 만남이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결론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하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자기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기 국가 이익을 대변을 하고 자기의 그런 그다음에 체제라든지 우월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급격하게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왜냐면 지난 세 번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트럼프 역시도 얻은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도 큰 그런 그렇죠. 득이 없었죠. 예, 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재집권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트럼프랑 그런 만날 적은 없겠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저는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든 그다음에 반대 상황이 이루어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에 의한 평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속 추진을 해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은 결국은
북한이 그 남한의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웬만하면 안 넘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뭐 여태 우리가 그 인류 역사상 보면은 핵무기 사용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그 뭐 일본의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뭐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뭐 자기네 체제도 무너지는 거니까.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하나의 협박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굳이 그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자기 체제를 붕괴시킬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와서요. 너무 멀리 나갔다. 새로운 직함이 생기셨는데 지금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전직 한인 회장 출신으로 이제 건물관리위원장. 지금까지는 이제 김백규 회장이 그 역할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예, 작년에 다 집단 사퇴해버렸습니다. 건물관리위원들이. 요번에 새롭게 또 관리위원들을 다 구성을 하셔야 되고, 한인회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회관인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 중책을 맡으시게 되셨는데, 일단 맡으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운 그 아틀란타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지난번 33대 한인회장 할 때도 이제 직접 그 건물에 관해서 제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새로운 그 건물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출발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선임이 돼서, 그래서 한 5명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회의도 진행을 했고, 물론 지난번에 그 건물관리 운영위원장으로서 수고하신 우리 김백규 위원장님, 또 그 건물관리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인회관이 약간 그 변화된 그런 거 조명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요즘 가면은 좀 굉장히 밝아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한인회장 할 때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제가 2018년도에 한인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인가 배전판 있는 쪽에 그쪽에서 연기가 나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저런.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게 뭔가 하고 놀래갖고 가보니까 이제 배전판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화재 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차단을 하고 바로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배전판을 교체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지붕공사에서 지붕비는 안 세고 조명공사, 무대공사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외형으로는 보기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렉트릭,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제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겉으로 보지 않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안전점검을 새로 한번 해서 과연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나 그런 비용이 들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오래된 건물이니까요. 맨 처음에 살 때 벌써 좀 약간 노후화가 됐던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인사회의 의견을 한번 물을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옮기거나 매각하실 계획도 생각하시는 내가 요번에 또 건물관리위원장을 맡았더니 신문에서 매각할 거다 이런 벌써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게 안타까운 게 왜 그거 자꾸 매각이라는 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말을 하느냐. 네네. 매각을 하면 그건 뭐 누구 개인 돈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매각을 하면은 다른 더 좋은 환경이 좋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걸 구입을 하지 않은 뜻이지 매각을 해가지고 없애지 않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자꾸 매각 하니까 동포사회에서는 저거 뭐 팔아먹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만약에 그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 뭐 새로운 대체 건물 더 좋은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인 사회에서 나오는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뭐냐면은 새로운 한인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지금 한인회관 건물 구입이 한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된 거니까 거기에 성금을 냈던 사람들은 일정 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 팔아서라도 자기네 몫을 가져가겠다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오바된 생각인 것 같고. 네네네. 뭐 예를 들자면은 이 한인회 건물이 제가 볼 때 2015년도 인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구 한인회관이 불이 나서 거기서 보험금을 받고 그다음에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포사에서 그 모금을 해서 그 건물을 제가 알기로는 한 245만 불 정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245만 불을 갖다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전에 그 처음 초창기 때 그 간인회관 그 건물을 갖다가 그 구입을 해서 만들었을 당시에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맞습니다. 보니까. 그분들 이름이 지금 한인회관에 없죠.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전직 한인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왜 그 전에 그 한인회관 그 건물을 갖다가 그 구입하고 만드는데 이렇게 모금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의 그 이름 명판은 빠졌느냐. 물론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분들 어떻게 됐든 그런 분들이 초석을 다져서 지금의 한인회관 건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뭐 북부 한인회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다시 만들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자기네가 가져가겠다고 뭐 그건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은 그분들은 할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무슨 지금 한인회가 무슨 큰 뭐 법적인 문제나 뭐 그 건물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뭐 누가 개인이 갖는다거나 어떤 다른 일정한 세력이 갖는다거나 이러면은 뭐 그럴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건물을 그 매각을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성금을 낸 거 아니에요? 그 성금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판다 그러면 그걸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성도들이 막 해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나갈 때 내가 이거 성금해서 교회를 샀으니 그 지분 나한테 달라 도로. 그거는 좀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인 사회에는 루머들이 또 많이 요즘 퍼지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데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음해로 발전하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또 당사자가 또 당당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들었던 흉흉한 소문들 중에 이용기 회장님이 김일용 회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라는 소문이 진짜입니까? 아유,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말 그거는 뭐 저보다 이용규 회장을 모독하는 발언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뭐 사정을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에도 뭐 그런 루머가 몇 번 있었어요. 네. 뭐 그 코리안 페스티벌 관련해서 뭐 이용규 회장이 뭐 이렇게 가서 어떤 분한테 뭐 무릎 꿇고 뭐 해달라고 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전혀 아니고. 네. 아까 이렇게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언론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런 루머가 나오면은 네. 아까 팩트 체크를 해서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가 얄팍한 그런 말장난이라든지 진실되지 않는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피해요. 네. 예. 네. 이 팩트나 진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자꾸 피하고 네. 그다음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더니 그 루머가 일단은 돌면은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흥미 위주로 그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쓰는 언론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건물 관리 관련해서인데요. 네네. 원래 김백규 회장이 이제 한인회관 건물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올인했던 이유가 네. 한인회의 재정 자립에 건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예, 뭐 임대해줘서 임대 수익을 발생시키면 한인회 유지비, 운영비가 나온다. 네네. 그거였는데 지금 현재 한인회관은 규모는 굉장히 큰데 임대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2015년도에 그 건물을 구입할 때 네. 솔직히 제가 아쉬운 거는 공청회라든지 그 건물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팩트 설명 없이 그거를 구입을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제가 한인의 이사였기 때문에 예, 그 구입 과정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건물을 구입할 때 여기에 이제 오피스로 임대를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유치를 하면은 임대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한인회장 되고 나서 제가 한번 건물을 네. 쭉 돌아보니까 2층에는 임대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고 네. 다들 이제 와 보셔서 직접 구석구석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네. 또 2층에도 올라가면은 천장이 너무 얕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도 무슨 사무실로 쓸 공간도 안 되고 네. 또 창문도 없어요. 애매하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임대가 제일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위에는 상권이 없어요. 네. 만약에 누가 임대 들어와가지고 오피스로 쓴다고 해도 손님이나 네. 누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정말 식사할 자리도 한 번 없고 네. 커피 한 잔 마실 그런 그렇죠.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아직 있어요. 없죠.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식사 문제도 우선 문제고 그러니 둘루스나 이런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런 인프라가 이게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피스를 갖다가 혹시 만든다고 해도 네. 힘들지 않나. 그런데 행사장 임대, 파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져. 예, 그게 이제 제가 느낀 건데 한인회장을 하면서 네. 맨 처음에 저희가 한인회관을 갖다 구입했을 때는 주로 한인들은 거의 이용 안 합니다. 네. 한인들이 와서 네. 결혼식 하거나 돌잔치 하거나 네. 회갑잔치 하는 거 전혀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거의 없죠.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려오기도 불편하고. 네.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임대료가 수익이 자꾸 주냐고 하면은 거기 시설 자체가 지금도 보시지만은
그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그 전문적인 네네. 그런 그 행사장에 비해서요. 네. 예. 그다음에 그 테이블도 하나 놓으려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좀 이렇게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볼 만한 그런 그 테이블 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인회장 할 때 그 렌트를 줄 때 멕시칸 애들이 대형 트럭을 2대씩 보통 몰고 와요. 네. 그게 왜 몰고 오나 봤더니 네. 한 대는 조명. 아, 본인들이 장비를 다 예. 오. 조명이라든지 음향 시설. 네네. 그다음에 안에 그 빔 이런 거 설치할 네네. 그런 거를 한 트럭 2대 싣고 와요. 오. 그래갖고 한 이틀 전부터 그 작업을 막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테이블 세팅도 걔네들이 그 테이블 보고 가갖고 와서 세팅을 해요. 네. 그래 놔야 걔네들도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하지 네. 기존의 한인의 그 시스템 갖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할 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렌트비가 그래서 뭐 2, 3천 불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비용으로 왔었는데 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네네네. 가져오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철수하는 것도 하루 걸려. 네. 네. 그렇죠. 그걸 다시 뜯어. 네. 그런 비용이 한 번, 두 번 온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전문적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 좋은 행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잘 갖춰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임대료 수입이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비중을 크게 차지했는데 수익에. 네네.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한인회가 더 힘들어졌죠. 근데 앞으로도 전 그러리라고 봐요. 뭐 작년에도 그 임대료 수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뭐 한인들이 이용을 해달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부터라도 거기 가서 뭐 아들 결혼시키고 싶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한인회가 자립하기가 힘들지 않나, 좀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한인들이 임대하고 활용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를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히스패닉들, 라티노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위치가 좋은 위치니까 시설을 좀 보강해서 임대 수익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네네. 얼마나 들어갈 건지. 그거를 이제. 예. 그런 거를 이제 또 안전진단도 해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저거를 행사장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슨 영업 허가를 받아서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잘못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오롯이 한인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보험은 될 수가 없어요. 보험 자체가 그런 행사, 외부 행사를 줘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에 모 회장님이 할 때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멕시칸 친구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당시에 경비서는 분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해서 그분이 거의 한 달 정도 진단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회장님께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그 치료비를 주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임대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죠. 그게 잘못되면은 한인회장이 당장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를 갖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생각지 못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한인회관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가는 모습은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요. 하나의 좀 거대한 시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왜 보수 운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는데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인회관 건물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거는 김유롱 회장님이 이제 위원장 맡았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건물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들으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용기 회장 건과 관련해 한 루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실 팩트 체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소문을 들으시면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동포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예, 지금 아틀란타 우리 동포사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크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외부에서도 지금 많은 타주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로 이주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 아틀란타가 이렇게 많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아틀란타 동포 사회는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좋은 모범되는 우리 아틀란타 동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한 그런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